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2일, 오늘 한 주의 시작이죠. KBO 리그, 그리고 또 MPB 리그, 일야, 국야 경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대 주니치의 맞대결이고요. 이게 이제 마스모토시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그 구장이 좀 변수가 좀 있다는 거. 일단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요코하마 히로시마 좀 빡센 팀들을 좀 만났죠. 빡센 팀들을 만나가지고 3승 2패 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요즘 박마이가 괜찮아요. 최근 5경기 경기당 득점이 2.8점. 요즘 박마이가 그래도 조금 기대치가 좀 있다. 어.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한신 요코하마 상대 2승 1무 3패. 방망이는 여전히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지난주에 뭐 한 번씩 좀 친 경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주니치가. 야마자키 이오리 대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오늘 이 두 명의 선발 투수가 좀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죠? 공통점들을 좀 꼽아보자고 하면은 역시 이제 뭐 좀 이렇게 운영형 맞춰 잡는 위주의 피칭을 좀 많이 하는 선수들이고, 작년 재작년 대비 올해 좀 급성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올해 1점대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다. 좀 비슷해요. 야마자키 이후에 최근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ERA가 최근 3년 3.14, 2.72, 1.53으로 매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볼산비가 조금 아쉽긴 한데 피안타율 또 피홈런 억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올 시즌 좀 호투하는 좀 배경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역대 이제 주니치 상대 10번 등판했는데 5승 9패로 아직 좀 패전이 없습니다. 역시 주니치 상대 오늘도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겠죠. 근데 약간 이제 구장 변수는 좀 있겠다. 구장이 이제 자주 쓰는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역시 올 시즌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이제 삼진 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가 볼넷이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볼넷 비율을 진짜 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수준으로 볼넷 비율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올해는 좀 달라진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피없는 부분도 이제 크게 좀 좋아지면서 올해는 지금까지 1.99 깐당깐당하긴 하지만 1점대 투수가 되어 있는 오가사와라입니다. 소벤과 니오넨 상대로 최근에 좀 고생하긴 했지만 한신전 7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역시 이제 괜찮은 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대 이제 요미우리전 상대 정적이 좀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은데 올 시즌은 2.33으로 쏘쏘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방망이나 선발 투수도 이효리가 약간 낮고 방망이도 요미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배당이 저는 배당이 이게 1.47, 2.26을 받을 만한 배당 같진 않아요. 그죠? 양 팀 다 어쨌든 방망이가 좀 아쉬운 팀이고 투수들은 둘 다 1점대 투수란 말이야. 그래도 저는 누가 더 나은 투수냐, 누가 더 최근 폼이 좋냐 이러면 저도 이효리를 뽑긴 하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1.47을 요미우리를 물고 들어간다? 조금 좀 아쉽죠. 그죠? 이 두 팀은 결국에는 투수력이 괜찮은 팀이고 방망이가 좀 아쉬운 팀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좀 타이트한 경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단 당연히 5.5 기준치의 언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발들이 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분석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뭐 1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픽이 아닐까. 한 점차 승부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고배당 같은 데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래도 뭐 누가 이길 것 같냐 하면 저도 요미우리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요미우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1.47, 2.26 배당은 저는 뭐 합리적인 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 대 야쿠. 요즘 방망이가 아주 뜨거운 두 팀이죠. 요미우리 주니치 만나가지고 3승 2패. 투수력이 좀 좋은 팀들을 만났음에도 요코하마가 그래 좋은 방망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요코하마도 리스크가 불펜 리스크가 항상 좀 따라오죠. 좀 불안합니다. 야쿠르트 히로시마 상대로는 이제 좀 수입을 당했지만 한신 상대 2승을 좀 챙기면서 방망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백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는 워낙 뭐 좋은 선발들을 좀 만났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일요일 경기가 또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역배 갔다가 끝까지 랄브를 많이 떨었는데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어, 우리가 이제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경기였고, 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빡다가 좋은 팀인데 얘네가 올 시즌 유독
유독 홈에 들어오면 홈에서는 좀 방망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떨지 오늘 정도는 좀 보고 싶은 그런 날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유독 홈에서 올해 좀 빠따를 좀 못 쳐. 이시다 요타로 이 선수 올 시즌 데뷔한 선수죠. 예, 소프트뱅크전에 데뷔해가지고 5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되었고요. 가장 최근 등판이 세이브전 4피안타 완봉. 야 인상적이죠, 그죠? 예, 소방전 데뷔해가지고 승리 투수 되고 세이브전 4피안타 완봉. 예, 근데 이제 아직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가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요시무라 코시로 이 선수가 이제 뭐 야쿠 선발이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당연히 좀 좋은 기록을 좀 보여주는 선수인데 원정에서만큼은 뭐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1점대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올 시즌 원정 6경기 등판해가지고 딱 한 경기 털렸는데 그 경기가 소뱅전이었습니다. 6이닝 4실점이니까 이거는 뭐 인정이지 털려도 그죠? 소뱅이 뭐 홈에서 진짜 미친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털려도 인정이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 경기를 포함해도 ERA가 원정 ERA가 1점대니까 역시 좀 기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경기 제외하면 전부 원정에서는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역대 이제 요코하마 상대로는 원정에서만 3번 등판을 했는데 역시 모조리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뭐 승운도 좀 따르고 원정에서는 잘 던지는 선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근데 역대 요코하마전 보면은 피안타와 실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승운이 좀 따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요코하마가 방망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고전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겠죠. 예. 이시다 유타로 이 선수가 아직 뭐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를 뭐 아시죠? 저는 이런 경기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계산이 잘 안 서는 경기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뭐 승패를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야쿠르트 쪽을 좀 보고 싶고요. 예, 그래도 조금 더 계산이 서는 선발이고 그리고 요코하마가 좀 유독 올해 홈만 가면은 좀 빠따가 좀 죽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요코하마는 방망이가 정말 좋아요, 그죠? 마키슈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좀 보고 싶은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골라봐라 하면은 저는 야쿠 역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역배 프렌 6주목 기준치는 그래도 양 팀 다 이제 불펜도 좀 불안하고 방망이 폭발력도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원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오늘 화요일이기도 하고요. 화요일은 그래도 좀 언더 쪽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게 괜찮죠. 불펜들도 좀 쉬고 오니까. 자, 다음 경기는 히로. 마스다 줌줌에서 펼쳐지는 여기 재밌는 매치업이죠. 에이스 매치업입니다. 그죠? 마사토 모리시타 대 사이키 히로토. 정말 뭐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발들이죠. 이 경기는 사실은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히로시마는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뭐 좋은 페이스를 달려오고 있는데 투타 밸런스가 좋죠. 워낙 이제 투수력도 좋은 팀이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방망이는 은근히 좀 아쉽긴 해 히로가. 방망이는 은근히 좀 아쉽긴 해. 요미우리전 두 번의 1점차 패배는 조금 아쉬움으로 좀 남을만 할 것 같고요. 한신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 야쿠르트 만나가지고 1승 1무 3패. 여전히 좀 방망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8득점한 경기, 5득점한 경기가 한 번씩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 일요일 경기 정말 뭐 너무 그걸 뒤집혀 버렸잖아, 그지? 한신도 이제 불펜이 상당히 불안한데 그걸 뒤집어 버리면서 좋은 흐름은 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모리시타 홈에서 이제 좀 강점이 있는 투수고요. 최근 홈에서 3경기는 정말 뭐 압도적입니다. 니오넴, 오릭스, 야쿠르트 상대로 24이닝 무실점이라는 뭐 압도적인 성적을 좀 찍고 있고요. 올 시즌 탈려버린 경기는 딱 한 경기, 세이브전 5실점 정도 제외하면은 뭐 많아야 2실점 하고 있고 뭐 너무 잘 던지고 있죠. 근데 좀 유난히 이 선수가 한신 상대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있기는 해요. 올 시즌 홈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7이닝 2실점 패전이 됐고요. 올 시즌 홈에서 유일한 패배가 또 이 한신전이었어. 지난주 이제 한신이 좀 방망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 한신이 그래도 다득점한 경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망이 사이클이 한번 올라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좀 들긴 했습니다.
뭐 모리스타보다 더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사이키 히로토. 예, 대단합니다. 다카시 히로토는 한번 털렸는데 사이키 히로토는 뭐 한 번도 털리질 않았죠 지금까지. 예. 히로시마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고요. 마지막 등판이 이제 2023 시즌 한 경기 등판에서 6.2이닝 1실점 호투 승리 투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같아요. 예, 선발들이 워낙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뭐 5.5 기준치에는 언더를 좀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히로가 생각보다 이렇게 방망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 지난 5경기, 10경기를 보면은 의외로 한신하고 뭐 그 뭐냐 뭐 타율이라든지 득점이 큰 차이가 안 나. 요즘에 이제 은근히 뭐 또 홈런도 하나씩 좀 치면서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오긴 하는데 근데 뭐 방망이 사이클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양 팀의 선발 투수가 이렇게 뭐 사이클이 좋다 그래서 칠 수 있는 투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였는데 승패 라인은 좀 이렇게 확 보이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추천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한 팀을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한신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승마 5.5 기준치에는 언더. 다음은 에스콘에서 펼쳐지는 니오넴 대 찌바. 니오넴 대 찌바. 니오넴이 요즘 맛이 완전 가버렸죠. 왜 덜덜이야? 한신 골라서? 근데 뭐 누가 이겨도 난 이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이키로토가 그냥 조금 더 낫다는 마인드인 거고 어, 그리고 한신이 방망이가 약간 올라오는 타이밍인가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어가지고 근데 일요일날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근데 뭐 이렇게 승패를 가져갈 것 같은 경기는 아니긴 하죠. 리오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뭐 방망이도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불펜도 좀 불펜도 너무 불안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 1무 4패, 세이브전에도 뭐 1승도 거두질 못했으니까요. 상당히 좀 아쉬웠던 한 주였고요. 지바로 때는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좋죠. 방망이도 좀 잘 맞고 있고, 라코텐 오릭스 상대로 4승 1패. 물론 이제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방망이를 조금 우리가 걷어내고 보기는 해야 돼요. 조조마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에스콘이죠. 여기는 뭐 조조마린 못지않은 또 타자구장이기 때문에 조조마린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카네무라 시오마 올 시즌 이제 불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선수는 선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최근에는 좀 어엿한 선발이 된 듯한 모습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닝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시즌 중에 선발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좀 나는 체력이 좀 빠진 것 같아.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실점 피안타율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 5경기 피홈런도 4개나 허용을 했고 확실히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 휴식을 좀 줬어요. 휴식을 좀 주고 오늘 등판하는 거니까 오늘은 좀 좋아질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은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2주 정도 휴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투수들이 한 1, 2주 쉬면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너무 잘하지. 이 친구 진짜 올해 왜 이렇게 잘하냐? 확실히 보면 경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구나 커맨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 좀 있고 최근 경기가 이제 여기도 이제 피해자죠. 소프트뱅크 피해자 모임. 소뱅 원정에서 7이닝 5실점. 이건 인정이야. 소뱅 원정은 인정이지. 어.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실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벤츠도 이제 휴식을 조금 줬습니다. 휴식을 조금 더 부여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8일 쉬고 등판이니까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을 좀 기대해봄직하겠죠. 그러니까 두 투수 다 직전 또는 최근에 좀 폼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이제 쉬고 온 만큼 오늘은 그래도 좀 좋아진 피칭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가네무라 쇼마 이 선수가 최근을 좀 걷어내고 보면은 괜찮은 선발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아 기록들이. 그래서 역시 이제 기대치는 좀 있는 편의 선수긴 한데 두 팀의 방망이나 분위기가 너무 상반돼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지바 롯데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바가 심지어 이제 역배를 받았습니다. 지바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역배 사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배 프렌 5.5 기준치에는 언어바가 조금 어렵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최근에 지바 방망이나 니오넨 불펜 생각하면은 요거는 좀 오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역시 좋아 보이는 언어본은 아니긴 합니다. 자, 다음은 라쿠 대 오릭스. 여기도 이제 자주 쓰는 구장이 아닙니다. 하루카 유메 구장에서 펼쳐지고요. 제가 늘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우치세이로가 등판을 하죠. 라쿠텐 지난주 1승 4패 지바하고 세이브 만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확실히 좀 폼이 좀 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에 워낙 페이스가 좋았는데 방망이 흐름이 최근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소타니가 오늘 선발 등판하죠. 오릭스는 이제 소뱅, 지바 원정, 아유 좀 빡센 팀들 만났죠, 그죠? 두 번 다 이제 루징을 좀 기록을 했고요. 방망이가 약간 죽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라커템보다는 저는 좀 나은 것 같고 그래도 뭐 득점력이 뭐 아예 완전히 죽어버리진 않았다. 적당히 득점은 좀 나오고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치 세이리오 연구 대상 나왔네. 나름 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긴 한데. 세부 스탯도 진짜 꽝이고 이 선수 던지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의외로 한 번씩 좀 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긴 해. 직전 경기가 이제 지바롯데 원정이었죠. 저는 좀 털릴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털렸어요. 5실점 원정인 만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좀 있고요. 올 시즌 오릭스 상대 3경기 등판해가지고 2패 7.07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저는 이 친구가 잘 던지는 경기가 한 번씩 있잖아. 근데 잘 던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대가 못 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전투력 측정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투수가 잘 던져서 못 친 거냐, 아니면 타자가 못 쳐서 투수가 잘 던진 거냐,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치세이류는 던지는 거 보면 진짜 좀 답답하긴 해요. 답답하긴 해. 근데 한 번씩 의외로 잘 던지는 경기가 있긴 해. 볼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무튼 뭐 삼진 능력도 진짜 뭐 처참하고요. 경기 던지는 거 보면 직구도 너무 많이 던져. 좀 섞어서 던지지. 소타니 작년에 좀 데뷔한 선수고요. 작년에 이제 32이닝을 투구했는데 올 시즌 벌써 1군에서 52이닝을 던졌으니까 이 선수가 이제 슬슬 배터리가 좀 나갈 수도 있어요. 1년에서 그 1군에서 피칭한 이닝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좀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유념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래도 좀 좋은 선수죠. 이 선수 인상적인 게 올해 2년 차인데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삼振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 뭐 거의 이닝당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 야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인당 삼진이 2인당 하나는 진짜 뽑기가 어렵습니다. 타자들이 워낙 컨택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매력적인 선수고 다듬어지면은 이 선수가 저는 진짜 좋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좀 적은 선수답게 원정에서는 좀 불안감이 좀 큽니다. 홈에서는 0.75, 원정에서는 3.86 차이가 좀 크죠. 근데 오늘도 하루카 유메 구장, 본인이 던져본 적이 없는 구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홈원정은 거의 국룰이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경험이 좀 적은 친구들, 그 구장에서 많이 안 던져본 친구들, 당연히 원정에서 불안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병들, 처음 들어오는 용병들이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냥 통상적으로는 원정에서 좀 불안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구장이 아닌 데서 던지면 투수는 좀 예민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원정에서 이제 크게 털린 경기가 2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는 좀 괜찮게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친구가 원정에서 터지면 크게 터질 수는 있겠구나. 요 정도는 좀 가져가는 거죠. 그래도 뭐 좋은 투수인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아직 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터지면 크게 터지는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라쿠텐 상대 벌써 3번 등판했고요. 전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정 2번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피칭 나왔었고. 일단 두 팀 다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확실히 저는 그래도 선발 쪽에서 소타니가 좀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타니가 원정에서 터질 때는 좀 크게 터지는 요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라쿠텐도 요즘 방망이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릭스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오릭스 승마. 언어버는 조금 어렵죠, 그쵸? 예, 계산이 좀 잘 안 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우치세이류 이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소타니가 또 원정 리스크도 없진 않기 때문에 언어버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5.5 기준치에 저는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뱅 대 세이브. 의외로 좀 재밌을 만한 경기죠, 그죠? 예. 요즘 분위기 좋은 두 팀이죠. 사실은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는 체급 차이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불펜도 그렇고 방망이도 그럴 건데 야구는 또 흐름이고 분위기라는 거는 또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세이브는 요즘 또 좋은 분위기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가 진짜 좀 배당이 너무 재미없죠. 그죠? 예. 지난주에 이제 소뱅은 한 경기 패배를 했죠. 예, 미야기 경기를 패배했는데 이 경기를 내가 소뱅을 가져갔다 실패했잖아, 그지? 좀 아쉬웠던 경기예요. 예, 근데 내 근거는 미야기가 많은 이닝을 못 던질 거를 생각하고 간 거였는데 5이닝인가 던졌잖아, 그지? 근데 오릭스 불펜 공략을 못 하면서 패배했던 그런 경기고. 세이브는 지난주 3승 1무 1패 경기력이 좋죠. 요즘 방망이도 좀 괜찮고요. 복귀한 전력들도 있고. 예, 근데 상대를 너무 세게 만났죠, 그죠? 네, 아리아라 코에이. 이 선수 잘 던지는 선수긴 한데 문제점이 좀 하나 있죠. 원정에서 좀 불안하고 특히 이제 야외 구장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인데 오늘은 여기가 페이페이돔이 아니야, 형들. 여기 도쿄돔이거든요. 예. 근데 소뱅이나 아리아라의 공통점이 원정 특히 이제 야외 구장에서 은근히 좀 약점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이 있기는 해요. 예, 있긴 한데 오늘은 뭐 도쿄돔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도쿄돔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조금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카네다 신노스케 올 시즌 데뷔한 좌완 선수고요. 이 선수 불펜에서는 3경기 등판한 게 전부라서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선수가 좌완이고 구속이 150 넘게 나와. 불펜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155, 154 막 이렇게 막 때려. 근데 소뱅이 약간 좌투 상대 약간 약점이 있거든요. 예,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리스크는 좀 될 수는 있겠고. 예, 근데 뭐 아직 뭐 기록이 많지 않은 선수라서 뭐 이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뭐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소뱅을 만나기 때문에 역시 뭐 고전할 거라고 보는 게 좀 크겠죠. 아리아라의 원정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도쿄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세가 좀 될 것 같긴 하고요. 예, 하다 이 선수가 이제 자완이고 나름 구위가 좋은 선수예요. 150 중반 때리니까. 근데 뭐 소뱅을 만나기 때문에 뭐 좋은 등판을 할 거라는 예상은 좀 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세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불펜이 상당히 불안하죠. 이 선수가 많은 이닝을 투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신인 선수고 이제 불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이브가 불펜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 마무리 아브레이유 나오면 직구만 던지죠. 예, 그리고 여기 불펜 중에 그나마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얀이라고. 그 삼진 잡으면 이치라는 놈 있잖아. 뭐 바우어도 아니고 삼진 잡으면 점프 뛰면서 요지랄 안에 있어. 걔가 조금 잘 던지긴 하는데 불펜을 뭐 전반적으로 좀 믿기가 어렵고 역시 소뱅을 좀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배당이 그렇게 좀 재미가 없죠. 예. 1.27. 근데 뭐 튕굴라면 마인까지 좀 튕겨야 되는데 뭐 마인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요 친구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당도 재미없고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 중 하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소뱅 승마 그리고 육주모 기준치에는 오바를 봐야 되겠죠. 예, 소뱅이 방망이가 뭐 워낙 뜨겁고 세이브 불펜도 불안하고 이 선수가 이제 이닝을 많이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서 이제 본다면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기긴 합니다. 네, 순임 맞습니다. 네, 한달 해주셨고요. 저 뭐야, 7월 말일까지 7월 말일까지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몰릴 만한 경기인데 나는 주력으로는 별로 안 가져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 그지? 배당이 너무 재미없어.
배당이 너무 재미없어. 자, 이렇게 일본 야구 6경기 쭉 한번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하나씩 좀 훑어볼까요? 첫 경기는 주니치 대 요미인데, 뭐, 둘 다 괜찮은 투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언더를 봐야 되고, 저는 고배당에서 1 정도 한번 팀가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요미우리가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배당이 너무 재미없게 나왔어요. 그죠? 배당이 너무 재미없게 나왔기 때문에, 요미우리를 굳이 뭐, 요미우리 승을 가져갈 만한 경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요코 대 야쿠. 요시무라 코시루가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강하긴 한데 요코 상대로 좀 궁금하긴 하고요. 예, 요코가 이제 홈에서 올 시즌 유독 좀 방망이를 좀 못 쳤는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한 경기 정도는 그 빠따를 좀 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요시무라 코시로라고 하면은 리그에서 나름 원정에선 진짜 방귀 좀 끼는 선발인데 그 선발 상대를 어떻게 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스타 유타로 딱 2경기뿐인 신인이라서 조금 계산이 좀 안 되는 경기는 전 잘 안 가져간다. 근데 2경기 임팩트가 좀 상당하긴 합니다. 히로 대 한신. 야, 여기는 뭐 겐토죠 사실. 에이스급 매치업인데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리시타 대 사이키로토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우완들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니오넴 지바. 둘 다 최근에 이제 벤치는 직전 경기 한 경기 털렸고 이 친구는 조금 이제 불펜에서 오다 보니까 체력이 좀 빠진 느낌. 그래서 좀 휴식을 좀 부여받고 등판하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좀 좋아지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역시 최근에 분위기나 방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지바 사이드가 좀 땡기죠. 라꼬 오릭스 소타니 대 우치세이류. 소타니가 원정에서 이제 터지면 한 번씩 크게 터져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인 경기이긴 하죠. 그래도 소타니가 저는 나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빙 세이브. 딱히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들 크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크보가 비예보들을 쭉 보니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잠시 정도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경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시시각각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아, 잠실은 취소가 났군요. 확정이. 요미 히로 언더 중에 누가 더 좋아 보이네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요미 언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요미. 둘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확정이 났군요. 잠실은.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형들. 예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예보가 근데 뭐 시시각각 변하니까 나머지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저도 그래서 조합을 최대한 피해서 짜긴 했거든요. 예, 잠실 경기를 제외하고 짜긴 했는데 그러면 두산은 넘어갈까요? 두산은 넘어가지요. 그러면 취소가 났으면 어차피 내일 또 그대로 하면 되니까. 목 한번 축이고. 아, 그래요? 대전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 내가 세종 살거든. 내가 창문 열어보면 바로 보여. 근데 비 안 와 지금. 제가 대전에 가까운 세종에 살기 때문에 차 타면 한 15분 거리기 때문에. 자, 라팍에서 펼쳐지는 삼성과 기아의 매치업입니다. 코너 시벌드 대 제임스 네일.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 두 팀이죠, 그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승 1무 4패, 방망이가 좀 안 좋은데 그나마 방망이 친 날도 우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참 야속하지, 그지? 예, 참 아다리가 참 안 맞지요, 그죠? 예, 요즘에 이제 빠따가 좀 안 맞는데 그날 좀 쳤는데 또 우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1승 1무 4패. 그리고 뭐 기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정말 뭐 최악이었습니다. 예, 불펜에서 그거를 뒤집혔고 결국에는 뭐 실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한 주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하늘이 좀 도왔을까요? 예, 2경기가 우치나면서 이제 휴식을 좀 취했고 정확히는 이제 3일을 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기아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방망이 감이 나쁘진 않았단 말이야. 예, 근데 방망이는 좀 너무 오래 쉬는 게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력은 아쉽지만 방망이는 괜찮았던 기아이기 때문에 이 휴식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른다. 자, 코너. 최근 두 경기 뭐 아주 좋습니다. 14이닝 1실점으로 너무 잘 던지고 있는 코너고요. 이 선수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좌타 문제가 좀 있어요. 저상바가 조금 있는데 그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LG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LG전에 코너가 잘 던졌다는 거는 간단해. 구위가 좋다는 얘기야. 구위가. 근데 실제로 최근 3경기 삼진을 보면은 10개, 8개, 9개. 이 선수가 이제 구위가 장점이잖아요. 직구 구위하고 이제 슬라이더가 장점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상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는 나머지 공이 워낙 구위가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기아는 처음 만납니다. 근데 이제 기아가 방망이가 좀 예측이 좀 어렵죠, 그죠? 방망이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뭐 3일을 쉬었으니까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전에는 뭐 잘 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실책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고 오늘은 이제 제임스 네일이 나오죠. 실책하면은 내일을 따라오는 내일이 나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내일이고요. 5실점, 5실점, 2실점, 9실점. 이 선수가 수비가 참 도와주질 못해요.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땅볼 투수다 보니까 땅볼이 좀 많은 편인데 확실히 뭐 도영이가 항상 이 친구가 나오면은 실수를 좀 많이 해버리죠. 그리고 뭐 나다웃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좀 짜증 나겠지. 자기 나올 때마다 실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멘탈이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들어. 기아 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하다 보면 물론 실책은 나옵니다. 근데 자꾸 나오면 짜증 나겠지.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야구잖아. 메이저리그라고 뭐 실책이 안 나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 터지면 그거는 투수에게도 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멘탈이 좀 아쉽긴 해요. 실책이 나오면 그 경기를 거의 터트리더라고 이 선수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이 상당히 좋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라파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7피안타 1피홈런으로 뭐 쏘쏘 했다. 요즘에 이제 삼성이 이제 방망이가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괜찮은 피칭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역시 이제 리스크는 수비가 되겠죠. 수비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서 좀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가 요즘 좀 폼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좌타 쪽에 문제가 있지만 LG전에도 잘 던졌고 우리 최근 3경기 9위를 보면 상당해요. 그래서 한번 좀 믿어볼 만한 선발임에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아 불안정성이 좀 큰 기아보다는 홈에서 역배를 받은 삼성 역배 프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 언더도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죠? 보통 이제 화요일에는 오버보다는 언더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불펜들도 쉬고 오기 때문에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아의 실책이 오늘도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실책이 나오면 내일이 멘탈이 너무 잘 터져서 그리고 이제 기아가 조금 어려워. 전투력 측정이 3일이나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어떤 기아가 나올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쉬면 방망이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자 다음은 엠팍에서 펼쳐지죠. NC와 SSG. NC 지난주에 경기당 득점이 6.6점에다가 팀 타율이 거의 3할이에요. 최근에 메이저리그 팀이 이제 뭐 거의 뉴욕 매치야. 매치가 요즘 진짜 잘 치는데 근데 1승 4패 했어. 눈물 나죠. 방망이를 이렇게 잘 쳤는데 1승 4패 했어. 눈물 나죠. 자, SSG 나름 지난주 3승 3패로 나름 뭐 쏘쏘했고요. 불펜이 요즘 좀 불안하긴 하지만 두산과 타이트한 경기들을 좀 두 경기나 이겨냈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불펜들이 정말 불안하긴 하지만 그 불펜에 강점이 있는 두산을 상대로 2승을 거둬왔다 정도는 좋게 좀 받아들일 만한 것 같아요. 가스타노 이 선수 참 꾸준히 실점이 좀 많죠. 최근 3경기 연속 퀄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키움 상대로 직전 경기 이제 4실점, 10피안타 크게 좀 한번 흔들렸고요. 다시 한번 좀 안 좋은 좀 구간으로 좀 들어서는 건가라는 좀 의심이 좀 들만한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SSG는 홈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6.2이닝 3실점 호투했고요. 본인 페이스가 좋은 시즌 초반에 좀 만났기 때문에 뭐 이거로 우리가 많이 가져갈 만한 기록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홈 4경기에서 3승 1패 거두긴 했는데 피홈런도 4방. 역시 이 선수의 문제점은 피홈런. SSG가 방망이가 좀 기복이 좀 심한 팀인데 그래도 홈런에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죠? 예. 송영진 요즘에 나름 소스예요 이 선수. 나름 그래도 기본빵은 해줘. 언제까지 이런 페이스를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5이닝 언저리 안에서만 2실점 또는 3실점 정도 하면서 나름 1인분은 해주고 있고 경기를 보면은 나름 공도 괜찮아요. 직구에 이제 테일링이 좀 있는데 그런 테일링이 좀 매섭게 형성이 좀 되고 이렇게 만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NC가 방망이가 요즘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당 6.6점이야. 팀 타율도 거의 3할이야. 그래서 나름 고전할 가능성도 역시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정에서 7점대로 좀 좋지 않은 편이고요. NC 상대 올 시즌 초반에 3이닝 3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NC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불펜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SSG가 근데 이게 역시 배당이 그렇게 썩 재밌는 것 같진 않아. 1.4배당이면 이게 아침부터 계속 몰리면서 배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배당이면 그렇게 썩 리스크 대비 가져갈 만한 매력이 있는 경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카스타노가 직전 경기 또 4실점 10피안타였어가지고 그리고 피홈런 이슈도 좀 있긴 하고 저도 뭐 NC가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리스크 대비 좀 배당이 이렇게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상대 전적이 7승 1패야.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몰리는 것 같아. 어, 상대 전적이 7승 1패 완전히 뭐 압도적입니다 NC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몰리는 것 같긴 한데 1.4면 나는 1.4면은 매력 있는 배당이 아닌 것 같아. 네, 두산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키움 대 LG. 재밌을 만한 매치업이죠. 키움이 지난주 방망이가 엄청났습니다. 거의 리그에서 가장 잘 친 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방망이를 굉장히 잘 쳤고요. 근데 기아랑 마찬가지로 우천 취소가 2경기가 나면서 3일을 쉬어버렸어요. 3일을 쉬었기 때문에 이 타격감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LG는 지난주 좀 방망이가 좀 아쉬웠는데 일요일날 좀 시원하게 한번 터졌죠. 시원하게 한번 터지면서 타격감 조율을 좀 한번 했다. 확실히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는데 최근 2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다. 14이닝 무실점. 직전 경기는 삼진을 13개나 뽑아냈습니다. 이 선수가 뭐 삼진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는 아닌데 직전 경기 13개나 뽑아내면서 최근에 좀 폼이 좋다라는 것은 또 증명을 좀 하고 있고요. 역대 LG전은 상당히 좀 강점을 좀 보여왔었고 역대 홈에서 LG전은 1.50으로 상당히 좀 좋았다. LG가 뭐 일요일 날 잘 치긴 했는데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방망이가 조금 아쉽긴 아쉬웠거든요. 근데 뭐 아쉽다는 얘기는 좀 올라올 타이밍도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확실히 최근에 후라더는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죠. 홈에서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다. 켈리 직전 경기 노히트 할 뻔했고 완봉했죠. 근데 다 이런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형들. 근데 오늘 키움이 3일 신게 조금 계산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키움이 그래도 요즘 방망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켈리가 오늘 좀 어떤 모습을 좀 궁금하긴 해요. 직전 경기 완봉을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9이닝 무실점하긴 했지만 삼진이 3개뿐이었다라는 점도 역시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올 시즌 키움전 2번 등판해가지고 2패를 기록. 11이닝 5실점 3자책 18피안타 내용도 썩 좋지가 않았고 역대 키움전 성적도 이렇게 좀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나름 고쳐온전에서는 쏘쏘. 확실히 이런 배경들을 쭉 보면은
이런 배경들을 쭉 보면은 어때? 내가 어디를 픽할 것 같아, 형들? 또 키운 맘이라고 할 거야? 아니, 직전 경기 완봉했잖아. 그리고 후라도가 지금 요즘 열심히 하시잖아. 두 경기 14이닝 무실점. 저는 키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일 신게 좀 그래. 방망이를. 방망이를 3일 신 팀들은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좀 국룰이긴 한데, 그 부분이 살짝은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키움 역배, 프렌, 10종목 기준치에는 언더. 역마까지요? 역마까지 2점 차 이상해? 키움이 우치만 안 났어도 어느 정도 계산이 좀 더 됐긴 했을 텐데 3일 신게 좀 걸리긴 하네요. 예, 근데 이 두 팀 다 불펜들이 좀 특히 비필 라인들이 좀 불안해서 그죠? 터지면은 뭐 2점 차 이상으로 터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그죠? 2점 차 이상으로 터질 가능성은 있긴 하고 음, 키움이 최근 타격감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키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하나 KT 롯데 경기 우치. 예, 제보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는 라이언 와이스 한 경기밖에 안 던졌죠, 형들. 이 선수 한 경기밖에 안 던져가지고 좀 계산이 좀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 롯데 두산 만나가지고 2승 2패. 감독 부임 이후로 이제 쭉 뭐 페이스가 괜찮죠. 예, 뭐 안정적인 경기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선발들도 괜찮고 방망이도 적당히 치고 있고. 음, 근데 KT가 요즘 좀 분위기가 좋죠. 무려 이제 4시리즈 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하면서 그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KT가 이제 여름에 좀 너무 강했잖아요. 최근 3년간 너무 강했는데 이제 또 슬슬 시동을 좀 거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고요. 확실히 고용표가 이제 복귀한 이후로는 KT가 요즘 분위기가 좋다. 음, 분위기가 좋다. 근데 4연속 위닝 시리즈인데 뭐 경기력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안 들긴 해 나도. 언제 이렇게 이겼지? 뭔가 뭐 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경기가? 뭐 방망이가 엄청난 것까지도 아니고 불펜에서 믿을 거는 김민 하나고 뭐 선발들도 그냥 그런데 보면 좀 잘 풀려. 좀 아다리도 잘 맞고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긴 합니다. 이 이 두 팀이 올해 만나면 좀 재밌었어요. 전부 다 서로 수입을 가져갔었거든요. 예. 첫 번째 수입은 하나 수입, 두 번째 KT 수입,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수입. 요번에 우리 차례인가? KT 차례인가? 어. 자, 일단 라이언 와이스 데뷔전 두산전이었죠. 6이닝 무실점 7삼진으로 투했는데 뭐 한 경기 던진 거라서 계산이 좀 어렵고요. 140 중반에서 이제 후반 정도 형성되는 포심과 이제 슬라이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슬 투피치에 좀 가까운 유형인데 이제 커브하고 서드 피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습니다. 주 레퍼토리는 직구 슬라이더를 많이 던집니다. 근데 한 경기뿐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래도 한 3경기 던지는 건 봐야 우리가 조금 사이즈가 좀 나오는데 쿠에바스 꾸준히 잘 던지다가 최근에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어요. 예, 페이스가 떨어진 배경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9위는 괜찮은데 밸런스가 좀 무너졌어. 공이 좀 날리고 몰리고를 좀 반복하면서 최근 3경기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쿠에바스. 그렇다 보니까 휴식을 좀 부여받았죠. 예, 22일 날 이제 마지막 등판 이후에 휴식을 부여받고 오늘 복귀전입니다. 근데 복귀전을 왜 하나전에 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전에 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쿠에바스는. 예. 역대 하나전 14경기 등판해가지고 10승 무패, ERA 1점대 뭐 엄청나죠? 그때 하나가 아니긴 합니다만 역대 하나 원정에서는 4승 무패 1.64로 상당히 좋았고 일단 뭐 쿠에바스가 휴식을 좀 가지고 온 만큼 폼을 좀 회복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데 뭐 한 열흘 조금 넘게 쉬었으니까 좀 좋아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겠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역시 좀 계산이 좀 어려운 그런 경기는 잘 안 가져가고 싶지만 승패 라인을 본다 그러면 저는 KT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마 9.5 기준치에는 언더.